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가 아주 뜨겁죠.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리고 올해 노동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에도 확대 적용하는 문제, 그동안 유예하자고 정부와 여당이 강조를 하시고 주장을 하시고, 또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들어주기로 했는데 결국 야당이 걷어찼습니다. 참 어떻게 느끼십니까? 상당히 이제 유감스럽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고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실효성 있게 만들 거냐인데 현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세계 유례가 없는 법인데 이 법의 실효성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곧바로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당에서 작년 9월 7일에 그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던 거고 이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3대 조건을 내걸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3대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대답을 했던 거고. 첫 3대 조건. 네, 첫 3대 조건. 네,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3대 조건이? 그러니까 예산을 뭐, 충분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충분하게 그러면은 대책을 가져와라. 대책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 맹탕이다, 재탕이다 뭐 그러고. 그다음에 경영계 보고는 2년 뒤에 또 유예해달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경영계에서 절대 안 하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그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그분들도 이게 그대로 가면 유예를 안 하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했다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청도 따지고 보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기들이 법 개정안도 내놓고 지금의 야당이 당시 문정부 시절에 냈는데 아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지금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국에서 본부로 격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방기능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방기능을 강화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청을 만들자 하는데 청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의를 해놓고 2년 반 동안 뭉갰던 거지. 문재인 정부에서 뭉갰던 본인들이 그러니까 요구한 거를 실제 과거에 자기들이 만들지 않았던 거를 뒤늦게 또 다시 요구를 하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지. 하나는 이율 배반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요구 조건을 자꾸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건 이게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요구 조건이라는 게 내용을 뒤져보면 정부가 충분히 답을 냈는데 맹탕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들고 나온 것은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산업안전본부라고 청은 2년 반 동안 뭉개고 있었는데 그때 논의가 됐으면 작년 1월 달에 이미 청이 오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개청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논의하고 현장에서 죽겠다, 혼란이 있고 막 우려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못하겠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게 문제죠. 산업안전보건청을 받아주기로 정부 여당이 했잖아요. 했죠. 그것도 이제 보건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이제 거절했는데 그러면 다음 단계는 협상할 단계는 이제 좀 없겠습니까, 추가로? 제가 볼 때는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끝까지 부정적으로 가장할 건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쉽지 않은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야당에서? 야당이 그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총선 앞두고 선거 의식, 뭐 그다음에 관련 법들도 있고 야당끼리 뭐 여러 가지 또 의견 조율할 거 있고 뭐 그래서 100%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뭐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현장에 그 노사가 이견이 다르긴 하지만 노사 모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 여야 모두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건 그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 부작용, 혼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100%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나 뭔가 조금 근데 뭐 거의 쉽지 쉽지 않게 않다고 봐야죠. 보입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워낙 애로사항이 클 것 같으니까 예. 실제 27일 이 법이 시행되면서 나흘 만에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 직접 다녀오셨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제가 그게 2월 1일이었는데 네. 그 이제 토요일 일요일부터 제가 계속 점검을 토요일부터 법 적용이 됐으니까 했는데 이틀 동안은 사고가 안 나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총리 주재 회의를 하는데 이제 부산에서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예. 그래서 회의 중간에 제가 나갔습니다. 네. 가 보니까 전형적으로 재래형 그 사고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그 좀 겉은 말짱한데 작업장을 보니까 예. 참 이런 데서 뭐 무슨 준비가 됐겠나. 근데 이게 이제 기계가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기계가. 네, 기계가 엄청나게 큰 거였는데 거기서 보니까 안전조치라는 게 여기에 이제 가깝게 가면 안 된다 할지 올라가면 안 된다 할지 그다음에 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 주위에 있으면 안전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 주시할 수 있는 뭐 그 거울이라든가 이런 게 또는 센서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순식간에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가 보니까 그 저는 뭐 일단 그 돌아가신 분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저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 처리 수습을 지금 당부를 했는데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소연해 이 근로자들이요? 이게 동네 형님 같은 분이고 사장님하고는 호영호재하는 사이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먹고 사는 건 이건데 지금 돌아가신 건 참 마음 아파서 그때 눈이 확 뒤집혔지만 네. 지금 현재 수사받고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면 사장님이 영업도 그렇게 해야지 왔다 갔다 생산도 하면. 해야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노동계 얘기만 듣고 장관님이 그러지 말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다. 그래서 수사도 엄정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하고 그 조사나 수사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그리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듣고 있는데 아마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곳에서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안전 준비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현실이? 거의 지금 중대재해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거기 적용 대상인지 그다음에 적용 대상이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아직도. 거의 뭐 겨우 이제 사고 났다고 그러고 언론에서 나니까 우리도 되나 뭐 이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죠. 야당은 방금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직원이 사장이 그렇게 수사받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장사도 못하고 참 걱정하는데 이런 우려를 조금 정부가 약간 공포를 조장한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던데 야당에 그런 야당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정부의 할 일은 국민들을 통합하고 안심시키고 그런데 그게 정부가 가져야 할 기본 태도인데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중대재해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실태가 그렇죠. 제조건설업에서 한 70%가 납니다. 근데 건설업은 이제 하청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거의 하청이라고 하는데 하청에서는 한 40%가 나고 그다음에 그 50인 미만 50인 미만에서 60%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조 건설과 일반 서비스업은 좀 다른데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식당, 카페, 그다음에 제과점 이런 데서는 거의 나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번 통계를 보면 네.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한 5% 정도 사망 사고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요. 예. 작년에도 2명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도 작년 1월 달에 한 분 돌아가시고 연말에도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반죽하는 데 껴가지고 돌아가신다든가 그다음에 뭐 주방에 있다가 카운터로 가다가 그 칼에 찔려가지고 돌아가신다든가 넘어져서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현실이 어떠냐면 이 13건이 지금 저 재판 네. 기소해가지고 재판. 그 판결을 받았는데 그 71.5%가 전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10억 그렇더라고요. 이하의 처벌을 1년 받게 돼 이상이던데. 있어요, 벌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상 참작을 해서 조금 깎아주긴 하지만 재산 옛날에 산업안전법보다는 더 세게 받아요. 더 세게?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경제가 심리고 그런데 83만 7천 개 사업장에 800만 명이 종사를 하고 종사자.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은 예.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받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2번 받거나 이중처벌 내지는 가중처벌 받는 이중 의미가 또는 있고 가중처벌에 대한 우려. 가중처벌 그런데 예.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예. 이분들은 다시 한번 사고가 난다든가 예. 무슨 뭐 실수를 하면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실형을 받는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1인 다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조사받고 수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우리가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장이 안 돌아간다 그런 안 돌아가지. 얘기죠? 정치권들도 네. 예. 지금 재판 왔다 간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마비된다고 그런 그러는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5명짜리 사업장에서 사장이 영업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언제 재판받고 그러니까요. 언제 불러다니고 거기다 망한다는 게 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이 그걸 지금 외면하고 있다. 여튼 현장에 그런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법이 일단 시행이 됐는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뭔가 잘 대비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지원을 하려면 뭐 중대재해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들이 계속 강조했던 게 이 법은 예방보다는 처벌의 목적이 있고 효과가 불분명하다. 예. 지금 사실은 2022년 첫 해인데 예. 첫 해에는 더 늘어났어요. 중대재해가. 제가 처벌하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났고 예. 작년에 좀 줄어들었는데 50인 미만은 적용 안 되는데 더 많이 줄어들었고 50인 이상보다 더 많이 늘었어. 그리고 건설업은 작년에도 더 늘어났어. 예. 이 법이 정말 효과가 있냐? 어쨌든 저희는 예방을 위해서 2년 동안 한 45만 개 사업장을 예. 그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다 했고 재정 지원하고 예. 시설 투자 개선하는 거 다 예.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전재정 하에서도 2년 동안 연속 2자릿수로 그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재방 예산을 네. 예. 그다음에 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600명에서 저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없는데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두겠습니까? 그래서 공단에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공동으로 컨설팅, 교육, 지도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600명을 확보를 했고 예. 거기다가 그 건설을 이제 발주자가 충분하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안전관리비를 10년 만에 네. 뭐 15%에서 20% 정도 올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하는 게 이제 역사상 최초로 안전,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대진단. 대진단이라는 게 뭐예요? 대진단. 그러니까 이제 83만 7천 개 사업장 800만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서 우리 회사는 안전 상태가 지금 어떠냐, 안전 수준이. 예. 그래서 진단을 해보고 10개 항목.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근로자 참여하에 요런 거 위험하니까 요런 거 제거하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빨강, 신호등 3색이 있잖아요. 네. 빨강, 노랑, 초록.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초록이고 잘못하면 뭐 빨강이고 그래서 정부에게 이제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뭐 컨설팅, 기술 지도, 교육 다양하게 심지어는 이제 재정 지원까지 재정까지? 해드린다. 그래서 예.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29일부터 4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석 하는데 달간? 전국에 30개 권역별로 예. 그 상담 지원센터를 해가지고 대진단을 지원할 거고 예. 그리고 즉시 연락이 오거나 도와달라면 기동반이 가가지고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 중소기업도 이런 지금 고용노동부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드린다. 예. 그래서 29일 날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한 8,000개가 아, 우리도 8,000개가? 예, 진단에 참여하겠다. 예.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영세 중소기업들의 이 걱정과 우려는 높은데 참 고용노동부도 발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다음 주가 설입니다. 늘 예. 설에는 좋은 명절에 임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예. 기업 근로자들도 있어요. 이 체불임금 문제 늘 문제가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체불임금은 뭐 대통령께서 늘 강조를 하시고 민생 문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일하고 나서 그 대가를 못 받는다, 임금을 떼인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임금 떼먹는 게 많은데 지금 현재 1조 한 7,800억 정도 임금 체불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을 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거기 임금 체불로 인해서 손해 보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한 6, 700명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긴 했지만 뭐 경제 규모가 커지고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같은 조건이라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여전히 참 많네요. 정부가 그렇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태영 등 이제 건설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네. 그다음에 광주에는 대유인야 등등 있어서 저희들이 그 30억 이상 500개 건설업 네. 다 지금 건설이 체불이 좀 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태영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부처랑 합동으로 알겠습니다. 2월 5일 날 예. 또 대책을 좀 발표할 거고요. 네. 또 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뭐 이 고용노동부 사실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올해 조금 이제 장관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역점을 둘 사업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더 시간이 있을까요? 어떨지 몰라서 그러는데 3대 개혁 중에 핵심이 노동개혁이고 예. 노동개혁은 지난해 성과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중구조 개선인데 이중구조 개선. 이중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저출생,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노동력 공급, 네. 그다음에 일과 양육이 같이 갈 수 있는 독립할 수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예. 그다음에 일 육아 방위 병행을 위한 모성 보호 문제,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됐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 우리가 현장에 대진단을 열심히 해서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현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